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딱 하려던 차에 넥사가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해서 다시 영상을 제작하느라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넥사를 보시면 일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노젠 회장, 넥사 지분 일부 매도, 백신 상업화 준비하기 목적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호난 회장이 지분 매도권으로 시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백신 상업화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나노젠 호난 회장이 보유 중인 약 79만 주의 넥사 주식 중 약 60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남은 잔여 지분은 약 20만 주가 안 되네요. 이번 매도 자금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시판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과 운영자금, 생산설비 구축, 운영자금 등에 쓰일 예정이고요. 나노젠은 현재 연간 1억 2천만 회의 백신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비롯해 백신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5%가량의 생산 설비 확충할 계획이다. 그래서 생산 설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매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나노젠은 8월 중순 3상을 완료하고 8월 15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3상을 완료하고 긴급 승인을 받아 11월에는 나노코박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대주주가 매도를 했죠. 호난 회장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해 보입니다. 근데 넥사는 지난번에 호난 회장 부인이 임상 3상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었죠. 이 당시 때 매도를 했었는데 이 당시 때를 보셔도 주가는 출렁거렸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도권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 물론 아직 임상 3상이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뉴스를 보면은 어느 정도 거의 성공 마무리 단계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대주주 매도가 주가는 휘청거렸으나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좋은 빛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호난 회장이 매도를 했죠. 지난번에는 호난 회장 부인이 매도를 했고 이번에는 호난 회장이 매도를 했는데 이유는 좀 전에도 살펴보셨지만 설비 확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 때문인데 이것도 역으로 잠시 보시면 나노코박스가 출시된다는 건 백신이 시판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판될 가능성이 없는데 설비 확충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도 뉴스를 보셨지만 베트남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불 매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백신 출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랑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노젠 회장 부인이 임상 3상을 위해서 매도를 했지만 그래서 출렁거렸지만 결국은 상승을 다시 했고 이번에도 거의 임상 마무리 단계에서 설비 확충을 위해서 매도를 했다. 당장은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이 역시도 결국 나노코박스가 사실상 출시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은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거치면 재차 좋은 흐름 보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호난 회장 매도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백신 출시를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호난 회장은 자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넥사 주식을 매도를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넥사 입장에서는 타법인 증권 취득하기 위해서 일단 자금을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어디에 사용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건 없지만 이번 상황을 고려해 보면 조심스럽게 나노코박스, 나노젠 백신과 관련된 어떤 사용을 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넥사가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하기 위한 자금을 이제 나중에 사용한다면
나중에는 재차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사용처도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넥사는 단기 바닥을 재차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넥사가 악재가 나왔으니까 괜히 또 LB한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박스권 있잖아요. 3만 1,000원부터 36,000원 언저리 이 박스권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좁잖아요. 솔직히 한 번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인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힘겹게 겨우 지금 나름 36,000원 박스권 위에 안착을 시켜놨어요. 오늘도 뭐 장 마감 무렵에 다시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36,000원 위에서는 안착하고 있는 모습인데 넥사권으로 괜히 다시 한번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넥사가 지난주에 가짜 뉴스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한가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LB는 그 당시 때 그렇게 연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넥사가 상승할 때 LB가 덕을 본 건 없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넥사가 악재가 있어도 LB는 제한적인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LG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은 LG는 넥사랑 그래도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넥사 주가 흐름에 연동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는데 LB는 참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내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공매도도 그렇고 오늘같이 대주주 매도권도 그렇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도 그렇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시장 외적인 요소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이겨내는 우리 LB 그리고 우리 LB 관련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넥사가 시외에서 빠진 이유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게 꼭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부디 찾아뵀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